안녕하세요. 생명나무 청지기 양승원입니다. 오늘은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모기의 창조와 캣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2년도 또 한 달가량을 앞둔 11월 말입니다. 늦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포근한 날씨 때문인지 많은 모기로 인해 잠을 설치는 경험을 한두 번 이상은 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기가 사람이나 동물들의 피를 빨기 위하여 어떠한 신호나 물질을 보고 감지를 할까요? 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곤충들은 동물들이 호흡할 때 내뱉는 이산화탄소 때문인 것으로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피를 먹지 않는 곤충들도 꽃에서 과즙 생산 시에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신호로 받아들여 꽃을 찾아 수분을 식혀줍니다. 모기들 역시 꽃을 찾아 과즙을 먹고 수분을 식혀주는 데 있어 이산화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모기는 사람과 동물의 체온을 감지하여 영양가 있는 혈액을 추적하는데 모기를 비롯한 많은 곤충들은 주변 온도에 비해 상승된 열 에너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꽃은 식물의 수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꽃의 온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데 일부 식물은 꽃 온도를 주변 기온보다 12도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모기는 또한 꽃의 다른 신호를 사용하여 과즙을 먹는데 꽃은 사람에게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꽃의 화려한 색깔의 시각적 자극은 모기의 먹이 탐지 행동을 자극합니다. 특히 피를 빨려는 모기는 장파장에 해당되는 빨간색이나 주황색을 띠는 대상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기가 주변 동물이 호흡하며 내뿜는 기체를 감지한 후 피를 찾아 나갈 때 주로 빨간색이나 주황색, 검정색을 띤 쪽으로 비행한다는 것이 논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식물과 또 과즙에 존재하는 특정 화학물질도 모기가 꽃을 찾는 것에 관여하는데 놀랍게도 인간의 피부와 호흡은 모기 친화적인 꽃에 존재하는 2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중 9가지를 방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과 색깔, 열, 이산화탄소 가스를 감지하는 모기의 능력은 이러한 감지 능력은 후각뿐만 아니라 다리 등의 신경세포 등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후각세포도 한 가지 물질만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물질들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기의 능력은 특히 모기는 암컷이 피를 빤다라고 합니다. 인간을 추적하여 피를 빨아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기로부터 피할 수는 없을까요? 그림에 나오듯이 개, 박하, 네페타, 카타리아 또는 캣닙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물은 고양이에 대한 행복감과 또 환각 효과, 또 약용 특성, 그리고 곤충에 대한 강력한 퇴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일반적인 허브 식물입니다. 이런 허브 식물들은 DEET와 같은 합성 방충제에 대한 천연 대안으로 제한이 되었는데 어떻게 개 박하가 곤충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캣닙의 유효 성분인
네페탈락톤이 곤충의 자극 수용체인 TRPA1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곤충을 쫓는다라는 것을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은 여기 제목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소개가 된 논문입니다. 그림들은 이 논문을 참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TRPA1 단백질은 여러 동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동물들이 갖고 있는 단백질로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 환경적 자극을 감지하는 단백질인 고추냉이 수용체로 더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개박하 및 넵탁탈락톤이 어떻게 이러한 곤충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특별히 모기 등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개박하 수용체가 이리도이드에 맞춰진 특정 후각 채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했습니다. 캣닙이 멀리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은 또한 화학물에 대한 미각 수용체와 같은 접촉에 의존하는 메커니즘이 아닌 널리 보존된 자극 수용체인 개박하에 대한 광범위한 곤충 기피를 관여하는 매개체에 대한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TRPA1은 곤충 신경계에서 다소 광범위하게 발현되어 유해열, 활성산소종 등 및 자극성 화학물질에 의해 TRPA1이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캣닙에 있는 자극성 화학물질이 수용체에 닿게 되면 활성화되고 눈물이나 콧물, 재채기 등을 유발하여 곤충은 이를 피해 달아나게 되는데 과일, 초파리, 모기 등 다양한 곤충의 감각기관을 분석하고 또 실험을 통해 캣닙 안에 있는 물질이 이 TRPA1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캣닙 성분을 묻힌 배양 접시 주변에는 초파리가 알을 덜 낳았으며 캣닙 기름을 바른 손은 모기가 덜 문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TRPA1의 돌연변이를 만들자 캣닙에 대한 기피 현상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TRPA1이 아주 중요한 캣닙으로부터 나오는 화학물질의 매개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인간도 TRPA1을 갖고 있지만 캣닙이 곤충의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식물 유래 방충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 또 아주 중요한 좋은 모기 기피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동물의 피를 또 사람의 피를 빠는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특별히 이러한 모기들은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또 댕기, 열, 또 바이러스 등을 통하여 이러한 질병을 옮기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아마도 처음 창조 당시에 모기가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었을까요? 이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 변화된 세상에서 일어난 육식으로 변형된 동물 중에 육식 동물처럼 변형된 곤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처럼 현재 변화된 생태계는 과거에는 모기가 고통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기들의 독특한 입 구조를 사용하여 사람의 피나 동물들의 피를 먹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꽃이나 과일에서 꿀과
과즙을 채취하여 먹고 사는 것이 처음 이들의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 처음에는 꿀, 과즙을 먹고 살았어요. 즉 육식이 아닌 채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이 사슬에서 보면 모기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모기의 유충은 흐린 물을 여과하고 깨끗하게 만들며 그들의 흔들거리는 몸체는 물고기, 굴쟁이, 잠자리 등의 먹이가 되고 성체 모기는 새, 박쥐, 거미 등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즙을 먹는 모기 종들의 대부분은 식물을 수분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기가 현재는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리고 간지러움, 질병 등을 일으키는 것이 주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지만 과즙을 또 먹는 모기종들의 대부분이 식물을 수분시키는 또 좋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세상에서는 우리의 피를 빼앗아가고 질병을 옮기는 모기가 없게 되거나 또는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모기로부터 그리고 또 곤충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특별히 모기와 또 훌륭한 모기 기피제인 캣닙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